이재명 대표가 공개된 회의에서는 사퇴 의사를 밝히고 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박찬대 오늘부터 원내 대표 겸 당대표 뭐 직무대행 이렇게 될 텐데요. 거기다가 이제 의사봉을 넘기면서 서로 웃고 뭐 이런 요즘 이제 민주당 당 지도부는 뭐 그런 플래시가 터지면은 본인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웃음이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넘기고 그랬는데 그 비공개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특명이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이제 끝나니까 그 회의가 끝나면서 당대표도 끝나니까 그래서 마지막 특명인데 오늘 한덕수에게 모든 법적 조치를 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라. 모든 법적 조치를 오늘 내로 하라. 그 상대는 한덕수와 이완규 두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특명인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성 의장님 일단 이 보도가 이제 사실에 근접한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지금 오늘 뭔가 숨가쁘게 움직인 것도 사실이에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법사위 가동돼 가지고 뭐 임명방지 법안 통과됐지 임기 연장 법안 통과됐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또 모든 거 걷어들여서 인사청문 거부한다고 그랬지 개헌도 안 하겠다고 했지.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특명이 있는 건 맞습니까? 뭐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을 모든 걸 다 강구해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 동의를 하고 있고 이재명 전 대표의 특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럼요. 이거는 뭐 비명계고 뭐 당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뭐 개헌을 하자 말자 하는 사람들, 개헌 뭐 속도해야 된 뭐 다양한 의견들이 뭐 당내 늘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헌법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저희 편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지금 다양한 안들이 나온 걸 떠올려 봤을 때 이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딱 뚜렷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에는 늘 공백이 있고 그 공백은 관행으로 메꿔왔던 거거든요. 응당 임명을 해오고 응당 대통령이 임명하고 응당 국회 축선 몫은 며칠 내에 임명하라는 법률 조항이 없어도 응당 바로바로 임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조차도 응당 권한대행이라 함은 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그때 그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법원장 추천 몫을 임명했지만 대통령 추천 몫은 내비뒀거든요. 그런 것들을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 당시 박근혜 정부도 어떻게 보면 그 관례나 헌법의 공백을 잘 그동안 해왔던 대로 잘 한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당내에서는 율사나 이런 분들이 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들을 강구했겠지만 제 미천한 지식 하에서는 이거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안 보여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성 의장님 어떨 때 보면 얄밉도록 빈틈없는 거 알고 계세요? 그걸 전문용어로 재수없다고 그러는데 원래 큐 꺼지면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큐가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라서 상상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완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전 솔직히 이완규가 뭐 헌법재판관으로서 뭐 무섭고 자시고 한 건 전 전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거니까요. 네. 잘못된 거죠.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된 거 치고는 전 당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런 경우는 대개는 이완규가 이재명에게 저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가? 가령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이완규가 있는 한 헌법재판소에 앞길이 순탄치 못할 것이다라는 예감 때문인가요? 헌법재판소에 이완규가 만약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재명 대표 만약에 혹시 뭐 대통령이 됐을 때 탄핵 소추가 통과돼서 심판에 올라가면 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마흔역을 꼼짝 못하게 붙잡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번 지난주 헌법재판소 결과 봤잖아요. 성향에 관계없이 저희가 뭐 맨날 정치적 성향으로 갈라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뭐 정영직 재판관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건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사람이건 서로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고 그런 결론을 내리라고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이완규가 들어가서 마흔역을 제압한다? 저희는 그런 거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우려하는 건 아니고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독단적으로
이완규 임명해야지 생각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40년직이고 뭐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4일 날 안갑 회동을 했다고 해서 의심은 가지만 뭐 정황은 있지만 뭐 증거가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어쨌거나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임명했다. 저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거나 다름없다고. 이완규 법제청장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친은 아니라는데요. 왜냐하면 네. 대학교 학번이 같고 어쩌다 보니 사법연수원을 구술을 한 사람하고 사법연수원을 같이 했을 뿐. 네. 12월 4일 날 그런데 계엄이 있은 다음에 이완규 처장이 윤 대통령 디스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근데 거기 또 안가에 모여서 그냥 뭐 겉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발언과 안가에서는 무슨 발언인지 모르잖아요. 계엄이 해제된 다음인데요. 뭐. 그러니까 해제된 계엄이 선포 전에 안가에 모였다면은 그런 의혹을 둘만한데 계엄 선포하고 해제되고 그다음에 12월 3일 날 저녁 12월 4일 새벽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게 경고성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위헌위법적인 행동이라는 거는 저번 주에 판결이 나왔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한번 정치적 뭐라고 해야 될까 본인의 그걸 한번 승부수를 걸었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다음 날 만나는 사람 안 친한 사람을 만날까요? 안 가까운 사람을 만날까요? 가까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본인의 이 대통령이란 직위가 위태할 정도의 실패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날 만난 사람이 그냥 안 친하고 그냥 만나서 한숨만 쉬다 헤어졌어. 이 말을 믿을 국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번이 같고 이제 연수원 동기고 그러면 뭐 예전에는 서로 말을 트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제 이완규 처장이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서 반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계엄을 다 선포하고 말이야 뒷감당도 못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독자적으로 임명을 하고자 했다면 자 헌법재판관 지금 보수 성향의 그 훌륭한 판사님들 많잖아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 있다는 그렇게 큰 뜻이 있는 그런 겁니까? 지금 공수처는 거의 지난 계엄 그리고 탄핵 사태 그 수사 과정에서 망가가 되어 있는 그런 조직 아닌가요? 저는 민주당이 대권 잡는다고 해도 공수처는 어쩌면 이제 종언을 고할 시기가 다가올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저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공수처는 민주당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당기론적으로. 네, 아니 왜냐면은 오동훈 처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앞장섰잖아요.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또 누군 공수처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되더라도 그 사람은 똑같이 오동훈 공수처장처럼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칼날을 겨눠야 되는 그런 역할을. 오동훈 처장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겠네요. 아니 지금 거기까지 가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호준석 대변인께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놀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전격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는 것에 첫 번째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집중 포화를 쏟아부을 만큼 이완규 처장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는가에 두 번 놀라고 있습니다. 네. 이완규 그 재판관 후보자가 헌재를 지명자라고 할 수 있죠. 지명자가 헌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넓게 보면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헌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은 자기 성향대로 결국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본인의 성향과 관계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우리 성 의장님은 이제 말씀하시지만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8대0 이렇게 한 것이 그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 공감대, 특히 뭐 각하라든가 요건에 대해서 각하 충분히 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그냥 만장일치로 저렇게 판결할까 납득 못하는 분들도 잠시만 죄송합니다. 성 의장님은 어떻게 오래전부터 8등이라는 걸 알았어요? 혹시 헌재에 끈앞풀이 있습니까? 소식통 있습니까? 좀 친한 사람이 있죠. 네.
김광일 위원님이라고. 네. 김광일 위원 저번 주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는 정보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신 걸 전 들었었는데 예. 제가 아는 정보는 저를 걸고 넘어지십니다. 저는 뭐 가운데 그냥 앉아서 저 없이 고개를 이쪽 이렇게 돌릴 뿐인데 아무튼 뭔가 있으시군요. 약간 저쪽으로 돌으실 때는 약간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쪽에는 한번 말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방송 끝나고 그 네. 서식통이 누군지 좀 비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해 주시죠. 아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헌법재판소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예. 자신들의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 되고 국회는 이미 장악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들은 다 헌재로 넘길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이제 불소추 특권이 네. 재판 중 지금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되는 것인가? 네. 헌법소 낼 수 있거든요. 내 네. 권리가 침해받았다라고 그러네요. 해서 네. 그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것을.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뭐 공직선거법에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 네. 허위사실 유포 네. 이런 거 이제 위헌법률 신청 제청 이미 했었잖아요. 법원에. 그러네요. 네. 이제 어느 누군가 판사 한 명이 그거 한번 그럼 물어봅시다 이렇게 되면 헌재 가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위원이 다르게 결정해 버리면 네. 이제 그 혐의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운명과 관련된 이 수많은 것들. 심지어는 오늘 그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인터뷰에서 네. 민주당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할 수 있다.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요즘 내란 정당이라고 주장하니까요. 네네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경우에는 이거 정당 해산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요. 예. 그러면 의원직도 다 상실입니다. 통진당의 선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뭐 극단적인 것 같지만 민주당은 사실 극단적인 일들을 다 해왔거든요. 지금 하나씩. 네. 그러면 이런 그 상황을 뭐 상정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중요한 보루인 지금 헌법재판소를 네. 한덕수 이분이 지금 퇴임하기 전에 2명을 임명하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그 충격이기도 하고 예상 못했던 것이기도 하고 본인들한테는 너무나 이제 뼈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대표가 마지막에 오죽하면 마지막 특명으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라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안도 오늘 이미 법사위에서 이제 2건이나 이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완규 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분이 네. 법제처장이라는 게 뉴스에 잘 나온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발언했었던 것들 쭉 이제 다시 뉴스에서 이제 보여주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었느냐? 이 사람은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네. 그 살림에서 상소 막 올리고 바른 소리 네, 하다가 네, 네. 사관원 같은 데 있다가 네. 이제 그 목이 이제 날아갔거나 네. 이랬겠구나. 사약 받았거나 네. 그랬겠구나. 그냥 이분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건 부당하다라고 내지르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꼬장꼬장한 선비 스타일. 꼬장꼬장한 선비의 그래서 국무회의에 그 이제 참석하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네. 이완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거기에서 법리를 끝까지 따지고 원칙을 끝까지 따지는 거의 유일한 국무위원이 이완규 법제처장이었다. 그리고 워낙 실력이 있고 우리나라 형소법에서 뭐 제1인자 최고권이 이제 이런 분이 얘기를 끝까지 얘기를 뭐 이렇게 하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다 이렇게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한덕수 총리의 전체 재임 중에 최대 업적 중에 하나가 이것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기관의 보루를 한 명 그렇게 그 비판을 다 감수하면서 네. 그것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 떠나서요. 네. 마은혁 재판관 같이 네. 정말 그 극단적으로 좌편향되고 체제 전복을 꿈꿨었던 사람인데 네. 자기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도 설명도 조차 하지 않았고 또 작년 판결 아시지 않습니까? 지성호 전 의원의 그 탈북자 인권재단 그런데 그 오늘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을 하면서 네. 자신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네. 앞으로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예. 그거는 그 지난번 청문회 때도 얘기했어요. 네. 국민 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또 사회국가론 뭐 처음 들어본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국민 주권주의 그것을 제일 처음에 얘기할 것인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부분 좀 의문이었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그냥 원칙적인 얘기죠.
그것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판결로 보여주는 건데 본인이 네. 바로 작년의 판결도 그런 왜 이런 판결을 도대체 한 거지? 본인도 이게 고의가 아니다라는 거 다 인정했어요. 판결 이후에서. 네. 근데 형량은 검찰 구형의 4배. 그러니까 난 너네가 너무 싫다는 거 아닙니까? 이 탈북자 인권, 뭐 북한 인권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너무 밉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그런 판결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쪽에 정말 파 레프트가 저쪽에 들어갔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체제와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너무 이렇게 반대만 하지 마시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막 하라고 막 압박하고 그런데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성향의 재판관이 필요하다면 네.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차기 보수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충분히 논란이 있다는 것 누구나 이거 법조계에서도 이건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완규라는 사람의 논란이 있을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 거를 환영한다고 한 거는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상 다음 대선은 이 조기 대선은 우리가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조기 대선에 승리할 자신 있으면 이재명 안 될 사람이다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든 국민 설득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그거를 안 하시고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논란적인 행위에 대해서 환영한다.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말했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100%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면요, 그건 오만이죠, 교만이죠. 대선은 국민들 선택을 받는 건데 우리가 뭐 무조건 조기 대선 이겨서 그때 하겠다, 안 되는 얘기고요. 아까 성 의장님은 이게 법에 뭐 공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게 공백이 아니에요. 명백히 돼 있는 거예요. 그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에도 임기 만료 전까지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거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도록 헌법에 돼 있는 거고 권한 행사하는 겁니다. 대행이니까 지금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어디에 규정이 있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그것을 이제 공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이다. 가령 우리 한반도 주변에 어떤 급변 사태가 벌어져서 우리나라가 선전포고에 준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뭐 절대 뭐 그럴 가능성은 전 제로에 가깝다고 보지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권한 대행한테 선전포고의 권한이 있다 없다 가지고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권한대행의 역할은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면서도 법조계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비상상 말씀하신 비상 상황일 때는 적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비상 상황입니까? 비상 상황 아니죠.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야당이 아니 민주당이 합니까? 아니면 여론조사로 그 비상 상황을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법적 공백인 거예요. 자, 그럼 비상 상황은 왜냐면요. 이런 상황일 때가 비상 상황이다. 국가 전시에 준하는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 성 의장님이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반박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 71조를 보면은 대통령이 고리되어 있을 때 고리라고 하는 것은 직무정지 정도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없어져 버렸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고리되어 있을 때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총리 그다음 무슨 순서로 대행한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 돼 있어요. 그리고 헌법과 관련 법규 어디에도 그 대행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온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인사권이고. 그런데 왜 그걸 지금 민주당은 시비를 붙는 거죠? 그럼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뭐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겠네요. 법리적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할 수 있죠. 아니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할 수 없습니까? 비상계엄을 네. 지금 법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걸 넘어서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탄핵이 되겠죠. 마음대로가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소집하고 이번에 아예 공개를 하지 뭐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다 모인 자리에서 TV 다 들어오라고 생중계하는 가운데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김복형 재판관 참 좋은 의미로 보수적인 재판관이다 말았던 게 그 법적 공백 즉시 임명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보수적 재판관 김복형은 이거는 상당 기간 지났다고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당할 이거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처럼 그런 즉시라는 문구 두 글자가 없는 게 저는 법적 공백이라고 보거든요. 즉시라는 문구가 없어도 지금까지는 관례처럼 거의 즉시 임명해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즉시도 넣어야 된다, 며칠도 넣어야 된다, 뭐뭐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법과 헌법이 너무 빽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치로서 충분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야 이거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법으로 문제 없잖아. 법에는 즉시라는 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걸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그 아무리 성긴 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그물을 만든 사람들이 그 그물을 만들었을 때의 그 취지와 그 입헌에 관한 정신을 서로 공유를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정신이 너무 심각하게 파괴됐기 때문에 탄핵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거 이제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가. 근데 그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기준으로 뭐 조사해 보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미우면 탄핵 소추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법적인 공백이죠 사실은. 근데 조문으로 그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지금까지 21번밖에 70년 동안 안 했던 걸 30번 했잖아요. 이걸 다 파괴해 버렸으니까 자구책이 있어요. 자구책이. 그럼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다 당하고 다 털리고 국가가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오죽하면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점잖고 상식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평소 같으면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행동들을 저쪽에서 하니까 자구책으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제가 보기에 그건 정치적 논쟁의 영역이에요.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권한을. 법에 써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그렇게 유도하고 유발했느냐,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은 100만큼을 해놓고 이쪽에서 자구책으로 한두 개 정도 하면은 저 나쁜 놈이다 저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됐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됐든 당은 사력을 다해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